사무실에 있어가지고. 들려요? 지금 뭐 몇 명 안 들어오긴 했지만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PPT도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가르칠 거는 뭔가 API, 이제 혜린 씨도 공부를 할수록 이제 뭔 개발을 하면 할수록 API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화면을 좀 끄고 싶은데. API라는 말을 들을 텐데 API가 뭔지 아세요? 혜린 씨? 알면 제가 기프티콘 드릴게요. 아무나 여기 API는 뭐다.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기프티콘 드립니다. 어떤 거죠? 찾아봐도 돼요. 지금 API가 뭐 어느 것의 약자고 언제 사용한다. 이런 거 아는 사람 있나요? 검색해서 알려주세요. 네, 혜린 씨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애들은 다들 API는 뭐다? 그러니까 어떤 것 같다. 언제 사용하고 이럴 때 사용된다. 없나요? 기프티콘 받기 싫으신가요, 여러분? (4학년) 정도 됐으면 알아야 되는데. API 뭐야?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적어놨어요, 여기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다.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이거를 뭐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전문 지식을 갖지 않아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정의 연결 통로라고도 이제 저는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와 기능의 집합을 제공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웹서버 AP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우측에 제가 이미지 캡처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웹창을 키거나 파일 폴더를 열었을 때 이런 최소화 버튼, 뭐 숨긴 버튼, 이렇게 꺼진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AP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API를 왜 사용할까요? 이제 개발에 있어서 이제 제도 찾아서 여기 적어놨는데 이제 저희의 개발 서비스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개발 범위도 커져가면서 이제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순수 사람들이 다 개발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 자기만의 뭐 코드를 짜는 것도 좋지만 그게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제 미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API를 이용해서 이제 각자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와서 붙여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있는데 이제 로봇에서는 이제 팔다리를 결합하고 몸통도 결합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죠. 그런 것처럼 API도 기존에 제작되어 있던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자기만의 뭔가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만약
왼쪽에서는 API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 우측 이미지는 API를 사용했을 때의 이미지예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 미세먼지 정보를 전달해주는 DB인데 이제 그 DB 서버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근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미세먼지를 제공해주는 DB가 어떻게 연결 정보가 바뀌었거나 이제 상태가 바뀌었을 때 이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변경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맞는 미세먼지 정보 DB로.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API를 사용해서 API 서버도 구축되어 있다면 이제 이 미세먼지 정보 DB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이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거죠. API 서버에 대한 상태만 바꿔줌으로써. 그래서 이제 하단에서 말해주면 그러니까 토큰을 이용해서 그 API 서버에 접속하는 건데 이제 토큰의 변경을 통해서 이제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다. 그런 효율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API 유형이에요. 이제 API 유형에서 이제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위에 뭐 프리베이트, 퍼블릭, 파트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제 프리베이트는 하단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회사 개발자가 자기의 서비스를 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거죠. 자기들만 쓰는 거고, 이제 퍼블릭 API, 이게 흔히 저희가 사용하는 오픈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파트너 API, 기업과 기업 간에 사용하는 API인데, 이제 저도 1학기 때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제 이런 파트너 API를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만 저희가 작업할 때 저희한테만 주는 토큰을 이용해서 그 API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쪽에서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API를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얻는 기대 효과는 이렇게 우측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API를 사용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표준화할 수 있고, 이제 그로 인해 간소화되고 빠른 프로세스 처리가 가능하다. 이제 또 이제 개발자들 간의 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API를 만드는 게 참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자기들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서 이렇게 API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제 API를 만들면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이제 더 많은 회사에서 쓸수록 이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이제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API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개발자를 목표로 두고 있으니까 API 사용 방법도 알아야겠지만 이제 API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같이 볼까요? API 구조 중에 SOAP랑 REST 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API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저희는 이제 웹 제작에 이제 포커스를 뒀으니까 웹 제작에서는 REST를 이용한 API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REST가 뭐냐? 이제 REST의 약자는 이 하단에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측에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원의 이름으로 구분하여 해당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는 모든 것을 의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저희가 이쪽 페이지에서 우측에서 API 서버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 DB에 대한 API 서버를 만들겠죠. 그러면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그 DB에 접속되어 있는 정보들을 뭐 상태랑 자원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뭐 필요한 정보들을 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단에 이것도 읽어볼게요. REST는 웹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모든 데이터 구조와 처리 방식은 REST에서 URL을 통해 정의되며 그래서 매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이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로 들었을 때는 좀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REST API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원, 행위, 표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자원에서는 이제 URI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행위는 HTTP 메소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것만 보면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이걸로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이제 REST 구성이 이렇게 HTTP 메소드가 앞에 나오고 그 오른쪽에 자원 URI가 URL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URI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URI로 표현해 준다. 이런 식으로 API의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HTTP 메소드에는 포스트, get, put, delete 총 4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를 사용했을 때는 뭐 생성이 필요한 작업일 때 앞에 포스트를 적고 이제 조회를 할 때는 앞에 get을 이런 식으로 적고 이제 또 수정할 때는 put을 넣고 delete를 할 때는 삭제를 해서 이제 이 REST API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짜주면 돼요. 근데 REST API가 그 제가 앞에서 말한 SOAP 그거보다는 표준화가 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더 많아요. 1, 2, 3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6, 7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1, 2, 3번을 했고 이제 1번에서는 대문자보다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앞에 대문자가 있는 거를 소문자로 사용해서 이 URI를 만들어줬고 다음에는 URI에 HTTP 메소드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delete 부분이 이렇게 수정되어서 사라졌죠. 그다음에 이제 COD라고 적혀져 있는데 COD는 create, read, 뭐였지? used, delete? 그런 식으로 생성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URI에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오른쪽 같이 수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게시겠죠? 그래서 REST API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식의 구조를 띠고 있고 알아줬으면 합니다. 제가 뭐 1학기 때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뭐 아까 말한 파트너 API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줬었어요. API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서 그 HTTP 메소드에서 get은 뭐 조회하는 부분이고 put은 뭐 앞에 수정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수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 그 다음에 포스트. 앞에서 포스트. 생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포스트, 출퇴근 기록 생성. 이런 식으로 API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이 REST API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이번에 인턴 면접을 봤는데 물어보더라고요. REST API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저희는 또 사용 방법도 알아야겠죠. 이제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국관광공사 API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한다고 해요. 행사 정보를 날짜로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URL이 주어지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필요한 인자 정보들을 적어서 최종적인 URL을 만들면 된다. 또 인자 정보들은 말 그대로 구체적인 요청을 내리기 위한 파라미터들, 자신의 키값과 요청할 항목들을 명시해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URL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URL에 자신의 키값 이제 필요한 파라미터들 값을 제대로 명시를 해줘야 자기가 원하는 이제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1학기 때 프로젝트 하면서 받은 키값이고 이제 URL은 이런 식으로 넘겨받았었고 하단에 이제 from 뒤에 previous 이제 today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저희가 사용했던 그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URL 파라미터 가고 이제 끝에는 키값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URL에 attendance all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attendance all 제가 안 넣어놨네요. 하여튼 저희는 이제 이걸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키 값이란 게 있고 위에서는 막 토큰이라고 막 말했어요. 이제 키 값이랑 토큰이 이제 API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하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키랑 토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승인하는 기능을 해줘요. 이제 API를 아무나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 위에서 이제 파트너, 퍼블릭, 프리베이트처럼 누구나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제 각자 자기만의 프로젝트에 키 값을 받고 그 키 값을 식별해서 이 사람이 API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API를 제공해주는 회사에서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API 키까지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래서 다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켜볼까요? 근데 PPT가 잘 보였나요? 네. 이클립스 켜가지고 저희가 작업했던 거 있죠? 희수랑 재민이가. 그래서 그거를 실행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실행을 시켰고 저는 좀 창피한 말이지만 희수 재민이 거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랑 회원가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면 혹시 이 페이지가 뜨나요? 안 뜨면 이제 링크를 수정해가지고
이 페이지가 뜨도록 해주세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 아마 재민아, 그 인덱스 HTML 그 회원가입 페이지를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을 회원가입 페이지로 안 가게 이제 저처럼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가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거요? 여기 있다. 네, 여기서. 맞네. 아니 맞네. 내가 바꿨는데. 좀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거 여기서 안 바꿨어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처음에 로컬 띄웠을 때. 이거 혹시 컨트롤 H로 쳐주세요. 뭐라고 쳐? 거기 그냥 걷다 보겠어요. 죄송해요. 이름을 까먹었을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돌리는 거. 혜린 씨도 지금 재민이가 올려준 거 있잖아요. 지금 뭐 JSP 포워드 페이지 이거를 컨트롤 H 버튼 눌러가지고 이거 파일 서치에 들어가가지고 붙이기 하고 서치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건가? 아닌가요?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하단에 이 expand all이라고 있거든요. 자기가 찾은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해줘요.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제일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제 이거부 대부 index.jsp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찾으셨으면 이게 아마 뭐 index.html, JSP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경로를 바꿔줬기 때문에 그 다른 페이지가 나오는 건데 혜린 씨도
지금 이 경로를 다른 분들도 로그인 했을 때 이쪽 페이지가 안 나온다면 이거를 경로를 수정해가지고 저 페이지가 나오게끔 해주세요. 근데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했던 컨트롤러에서 뭐 이렇게 리퀘스트 맵핑으로 받았던 URL들입니다. 저는 맨 처음 초기 홈페이지가 나오는 URL이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 URL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 붙이기 해서 아까 찾은 여기다 붙여준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 페이지가 나오나요? 뭐 저희가 API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페이지나 상관없지만 저는 그러니까 우선 게시글 작성이 중요하니까 게시글 작성 페이지에서 사용하게끔 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로 갔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된다 싶으면 다른 페이지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 이 페이지로 갔다고 하면 저는 뭐 한번 API를 여기서도 되나 테스트를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글 쓰고 뭐 삭제하고 뭐 수정하고 이런 거는 뭐 안 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선 이런 수정 삭제가 왜 안 되죠?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글 작성 우선 리스트가 있고 이 게시글 작성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희가 글을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분들은 이름, 제목, 내용, 날짜 여기까지 있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 아래 뭐 주소나 지도를 이제 API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이 API를 사용해서 이제 주소도 저장될 수 있고 이제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특별한 기능을 넣지 않았지만 이 지도를 화면상에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글 작성 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각자 컨트롤러에서 이 링크가 다르겠죠? 이 링크들 저는 글 작성 페이지가 이런 링크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타면 결국 이 인서트 JSP로 간다. 이제 다른 학생들도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인서트 JSP로 간다. 그래서 저는 인서트 JSP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저는 이런 글 작성 페이지로 온 거예요. 이 소스 코드가 여기서 보여지는 소스 코드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 해줄 부분은 저희가 주소랑 지도 부분이 없었죠. 행이 그래서 이 행 부분을 추가해 주는 걸로 우선 할게요. 이거는 제가 복사 붙이기 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꼭 복사 붙이기 안 해도 되고 위에 거 이거를 어차피 한 행을 추가하는 거니까 뭐 이 위에 거를 붙여넣기 해도 되고 이 인풋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없어도 돼요. 저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들어있는 건데 이 위에 것만 가지고 와서 이 안에 날짜 부분을 그냥 주소로만 바꿔준 상태에서 복사 붙이기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맨 처음 사용할 거는 사용해볼 API는 이제 이런 우편 이 페이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음에서 제공해주는 주소 API인데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 다음 지도 API라고 검색해 주시면 카카오 지도 말고 다음 맵 일단 아니네요. 다음 지도가 아니라 주소. 맨 우측 위에 다음 우편번호 API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이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다음 우편번호 API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맨 처음으로 특별하게 말해주는 게 키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PPT에서는 키를 사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식별한다 했었는데 이 다음 API 같은 경우에는 키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좀 특별한 API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기에도 조금 더 쉬운, 다가가기에도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시면 API 사용 방법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기 내려보면 저희가 어떤 인풋 창을 쓸 건지 이렇게 하단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몇 번째를 썼죠? 이 두 번째 거를 쓴 것 같아요. 네, 이 두 번째 거를 썼는데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도 이 예제 코드 보기라고 누르면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복사 붙이기 해서 각자 이 펑션에서 이 끝까지 복사 붙이기를 해서 저희도 이제 스크립트 문이 있었죠 위에 이제 여기서 뭐 이 안에다 적어도 되고 뭐 다큐멘트 레디 펑션 이거는 이제 jQuery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인데 뭐이 안에다 적어도 되고 이 바깥에 빼서 적어도 돼요. 여기다 이렇게 복사 붙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똑같죠? 위에 아까 그 다음에서 제공해 주던 코드랑 이 부분이랑 똑같아요. 펑션 샘플 6 이거랑 제가 복사 붙이기 한 거 이렇게 똑같이 복사 붙이기를 하면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아마 저장 버튼 누르고 이 페이지를 새로 가보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또 신기하게도 이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서 제공해주는 이 페이지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제 주소를 치면 제 집 주소를 치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코드를 만든 것도 아닌데 알아서 찾아서 뭐 이런 식으로 글도 보이게끔 해주는 기능을 얘네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갖다 쓰기만 하는데 다들 되시나요 혹시?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다음 주소 API 같은 경우는 키 발급이 필요 없어서 좀 더 쉬운 거고, 뭐 다른 API 같은 경우에도 크게 가지고 오는 거는 어렵지 않고 그 사용 방법은 이제 각자 자기들이 필요한 서비스마다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 부분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지고 오는 거는 정말 쉽다. 다들 뭐 주소까지는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제가 뭐 이거를 준비하면서 뭐냐 이 저희가 기존에 쓰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있죠? 그것도 조금 수정을 해놔서 아마 저장을 하면 죄송해요. 제 저장이 됐었는데 지금 안 되네요. 아무튼 테이블 수정도 해가지고 저장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혹시 뭐 자기가 글을 적고 저장을 버튼 눌렀을 때 저희가 사용하던 그 데이터베이스 있죠? 그 테이블 거기 보면 아마 저장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볼까요? 아닌데? 비밀번호가 나이스트리. 비밀번호 나이스트리. 어떤 거? 업무 관리에 대해. 업무 관리. 이렇게 우선 하나를 만들어 놔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각자 저장을 해보고 저장까지 된다 하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인서트 보면 저희가 인풋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나 있어요. 근데 이 5가지를 각자 따로 저장한 게 아니라 이제 윗부분에서 합치는 작업을 했거든요. 이제 저는 이 인서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인풋 창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각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선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된 거 보면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다 작성되어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주소 API를 가지고 오는 거였고, 이제 지도 API, 죄송해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소 API를 사용하는 건데,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 이 스크립트 문장을 추가해 줘야 돼요. 이 스크립트 문장을 이 위에 상단에 저도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문장을 위에 추가해서 선언을 해줘야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에 지도 API를 가지고 오는 걸 해본다 했는데, 이 지도 API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에서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지도 API는 뒤에 킵값이란 게 있죠. 이게 위에 거랑 좀 차이점인데,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카카오 지도 가지고 오는 부분은 좀 다음이랑 좀 달라요. 카카오 지도 API. 이것도 구글에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위에 최상단에 뜨는데,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는 뭐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웹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iOS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웹이죠. 이걸 눌러서 뭐 시작하기 누르면 로그인 뭐 이렇게 나와요. 사용 방법이. 그래서 키를 발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발급을 받아야겠죠. 각자 받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로그인을 각자 카카오 아이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로그인 해주시면 이렇게 기본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서 또 하라는 대로 가보면 개발자 등록 및 앱 생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프로젝트를 그 선언해주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기만의 프로젝트의 고유 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키를 사용하는 건데, 다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냥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추가하기 눌러서 이제 이 발급받은 키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아마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자기의 프로젝트가 정상적인 프로젝트인지 이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등록 버튼이 있을 텐데, 각자 그 등록 버튼을 누르고 자기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도메인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지 사용이 가능해요. 카카오 지도 API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웹 플랫폼 등록, 그다음 도메인 등록, 자바스크립트 키를 뭐 페이지 상단에 올려두고 한다. 도메인 등록이 끝났다면 이제 다시 얘가 하라는 대로 해볼까요? 여기서 뭐 지도를 담을 영역을 만들라고 하네요. div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미 하단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거를 복사 붙이기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넣고, 이제 이게 좀 중요하겠죠. 각자 사람마다 받은 키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크립트문을 최상단에 올려주시면 돼요. 아까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앱 키, 이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보낸다는 거예요. URL에서. 그래서 앱 키 값을 이걸로 보내겠다. 그래서 각자 받은, 저희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니까 다시 일반으로 가서 여기 자바스크립트 키, 이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복사 붙이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들 나오실 거예요, 지도가. 근데 막 진짜 가지고 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맨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제주도를 찍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만약 필요하다면 여기서 또 사용 방법도 알려주거든요. 이것도 적어야 되네요. 이 지도를 띄우는 코드 작성. 이거 뭐 자바스크립트 문이죠. 변수 생성하고 이제 이 맵이라는 뭐 객체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뭐 만들어준다. 이것까지 이 스크립트 문장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 넣었네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하여튼 지도는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아래 내려가 보면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위도 경도를 찍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해준다. 아니면 길 찾기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줘요. 이제 저희는 각자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해 가면서 아니면 추가해 가면서 사용해 주면 되겠죠. 제 친구는 뭐 이런 지도 API를 통해서 뭐 전기차 충전소 이거 관련해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졸업 작품으로.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도 API 가지고 오는 건 쉬운데 이제 충전소 위치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오는 거 아니면 그 충전소에 뭐 몇 대가 있는지 뭐 요즘은 뭐 충전소에 몇 대가 있고 몇 퍼센트가 충전이 됐고 이런 것까지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PI를 좀 쉬운 지도나 뭐 우편 주소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희가 로그인이랑 회원가입도 이제 한번 만들어 봤었죠. 희수랑 재민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카카오랑 네이버, 구글 로그인 API를 제공해요. 뭐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카카오 그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런 카카오 로그인 버튼도 한번 추가해 보시고 네이버 API도 사용해서 로그인 버튼 추가해 보시고 하는 것도 이제 자기의 좀 능력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제가 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지 않아서 뭐 다들 찾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막 PPT에서는 뭐 REST API 뭐 이런 거를 알려줬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나왔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안 나왔던 거고 만약 저희가 뭐 카카오 지도에서 아니면 다음 그 주소에서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막 수정하고 뭐 조회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아마 다음이나 뭐 카카오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데이터를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업을 좀 일찍 끝내는 걸로 할게요.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희수한테 물어보세요. 희수가 잘하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오랜만에 여기 충주 내려왔어요. 그래서 애들 오랜만에 보는데
학생 다른 분들도 다시 한번 한 번씩 보고 싶네요. 2학기 때 볼 수 있으면. 근데 이번에도 비대면을 해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공부 열심히 해서 저도 이제 저랑 희수랑 재민이랑 다른 여기 4학년 친구들 많은데 다 취준이에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3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고 자기가 했던 것들 다 기사에 올려놔요. GitHub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보니까 GitHub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GitHub 사용하시고 자기 포트폴리오 잘 만들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